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장익 목사이고요. 원주 양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가운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춘천지부 염노섭 지부장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또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지부장님으로 계시는데, 어떤 과정인지 좀 안내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5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주 동안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나 봐요. 그러면 각 주차마다 좀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1주차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네. 2주차는 아버지의 남성, 3주차는 아버지의 사명 또는 남편의 사명, 4주차는 아버지의 영성, 5주차는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만 들어도 이 남성과 관련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주차들마다 하는 내용들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1주차는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지원자 아버지들의 네네네. 영향력, 어떤 선한 음, 영향력과 어떤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선한 영향력은 우리 후대에 계속 이어지게 하고 네. 악한 영향력은 내 대해서 끊는 어떤 그런 것을 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파송하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주차는 이제 아버지도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남성으로서 어떤 좋은 남성 문화 또 음, 좋지 않은 남성 문화 이런 것들이 네네네. 있는데 좋지 않은 남성 문화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아, 이제 좋은 아버지로서의 남성 문화 이런 것들이 이어주자 어떤 그런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명, 남편의 사명.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의 삶의 원천, 자녀의 삶의 지표, 자녀의 자부심,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남편의 사명, 아내의 남편으로서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 합니다. 4주차에는 아버지의 영성에서 아버지로서 어떤 말씀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아버지들이 네네. 어떻게 하면 그런 영성을 갖출 것인가. 이제 5주차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네네네. 마치 축제 분위기 형식으로 이제 아, 가정에서는 아내도 초대하고 또 아, 자녀들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런 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1주차에 딱 와가지고 이 자신의 잘못된 남성의 모습을 마치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셀러브레이션 하며 네네. 새로운 그런 남성으로 변화된 남성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되게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시작된 지는 진짜 오래되지 않았나요? 서울 온누리교회 네네네네. 거기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처음 시작됐는데 음, 1995년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1995년이요. 예. 그랬구나. 그러면 95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 춘천까지 이어지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춘천은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된 거죠? 춘천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19년 예, 전이요. 2004년 11월 그때 시작이 됐고요. 네네.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춘천 아,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러면 2004년도에 춘천에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꽤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지부장님은 언제 그렇게 어떻게 이런 아버지 학교를 참가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이제 네네. 2005년 2005년도에 그때는 참여하셨군요. 네네 중앙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네. 때마침 그때 춘천 사기가 아,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군요.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춘천
그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거 하면 참 좋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그 타이틀을 보고 네네네. 잘 됐다. 저거 춘천사기 아버지 학교를 꼭 해야 되겠다. 그 자진해서 하게 자신해서요? 됐- 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남자들을 그랬군요.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된 계기가 네네네. 뭐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되기는 됐는데 네네. 언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버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소하게도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에 가면 뭔가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네. 또 워낙 또 주변에 또 그런 소문들도 좋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 아버지 학교 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가족들도 보면서 아버지 참여하시네. 좀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요. 그죠, 그죠.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 네네네. 일단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허깅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숙제로 주어지는 건데 네네네. 허깅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평상시에 누가 뭐 가족한테 편지 잘 씁니까? 편지 잘 안 쓰죠. 근데 갑자기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편지가. 그것도 아버지가 쓴 편지가. 아버지가. 그러면서 생소하게 생각을 하지만 네네. 막상 그 편지를 보다 보면 뭔가를 느끼는 거겠죠. 네. 아내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그 편지를 진솔하게 이렇게 읽어가면서 네. 뭔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네네. 뭔가 아버지의 그 달라져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살짝 좋아하죠. 그렇군요. 저희 가족은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주차마다 이렇게 편지도 쓰고 허깅도 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가족들도 좀 의아했지만 특별히 우리 지부장님도 가족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또 남다른 생각들 느낌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허깅도 평상시에는 물론 하는 집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잘 하게 거의 되지 잘 안 않는단 하지 말이에요. 않나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내들하고는 좀 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하고 이렇게 허깅을 하면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아빠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그런데 당황스럽네 이렇게. 막상 이렇게 안기고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런데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네네. 슬쩍 기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뭔가 아빠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뭐 이러면서 그럼 깜빡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서 이렇게 안겨주면 그때부터 이렇게 좀 착착 안긴다 그럴까요? 그걸 굉장히 기대하고 또 네.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렇군요. 5주간의 그런 프로그램이겠지만 실제로 그런 가족들의 변화 또 그걸 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이런 변화들 속에서 가정 안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 보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님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 것 같던데 그 통일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네네. 참 호칭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이제 허울 없이 지낼 수 있을까 네. 생각했는데 일단은 아내는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집사람 뭐랄까 뭐 와이프 네네, 맞아요. 그보다 좀 안 좋은 뭐 뚱땡이 뭐 안 네. 좋은 말로 하는 경우 달링 뭐 달리. 여러 가지가 있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거를 내 안의 해 그래서 줄여서 아내 그렇군요. 안해인데 아내 이렇게 해서 그 앞에다가 이제 좀 더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좀 호칭을 불러보자 네네.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 아버지들은 다 형제님으로 통일하자. 뭐 형제님. 장로님, 뭐 그렇죠. 집사님, 뭐 권사님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형제다. 다만의 한 울타리 형제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예, 여자분들은 자매님 그렇군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가족들의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고 또 실제 이 스텝으로 이렇게 섬기신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지부장님 정도 됐으면 여러 번 이렇게 스텝으로 섬겼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춘천 사기를 수료하고 나니까 네네. 2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수료를 했는데 10월 달 네. 2006년 2월 달에 원주 교도소 아버지 학교가 열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지원해서 하는 동안 나도 저런 스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스텝을 한번 섬기고 싶다 그러는데 때마침 네네. 바로 2월 달에 2006년 2월 달에 원주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 그러길래 저기 한번 섬기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굉장히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춘천에서 원주까지 이제 올래니까 그렇죠. 멀죠. 좀 먼 편인데 그때는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 멀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랬군요. 이번에 스텝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원주교도소 섬기겠다는 분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교도소라는 곳이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또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곳이니까. 그렇지만 그 스텝으로 섬기겠다는 그 마음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네.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 스텝으로 섬겨가지고 또 참여하고 또 돌보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일반 참여자들보다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죠, 스텝으로 가면? 우선 저희가 이제 아버지 학교가 열리기 전에 네네. 한 달 전부터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보통 모임이요. 토요일 날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주 화요일 날 이 네네.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달 전에 4번 기도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아버지 학교가 이루어지는 동안도 4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기도 모임으로 만나는 것만 해더라도 한 9번 정도 만납니다. 진짜 스태프들이. 많이 만나네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은 기도 모임을 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본 게임에 돌입하는 거죠.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원주 교도소 아버지 학교로 또 스텝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그럼 계속 스텝 활동들을 여러 번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원주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처음으로 해서 네네. 그 이후로 18년 동안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계속 섬겼어요. 와, 18년이면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그 긴 기간 동안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같이 또 돌봐야 될 일들 또 처리해야 될 일들 엄청 많을 텐데 28년이라는 기간이 쉬운 기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부장님은 특별히 이렇게 그 섬겼던 그런 스텝 중에서 생각나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스텝으로 섬겼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는 네네네. 강원도 인제 현리에 국군 3군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거기 그 3군단 내에 기린대 교회가 있어요. 기린대 그 교회. 장소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데 이건 이제 국군들을 대상으로 하고 네. 주로 이제 장교들이었었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국군 열린 45기. 아, 그때 제가 진행을 할 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장교분 중에 한 분이 네네. 우리가 첫 주차에는 건전가요를 부르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바위섬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그래서 잔잔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의 그 육중한 목소리로 쫙 깔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앞에서 눈물을 쫙. 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보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진행자로서. 그렇군요. 그 형제님 언제 그 아까 찬양을 건전가요를 할 때 눈물을 흘리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랬더니 네네. 그 건전가요를 하면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게 됐대요. 파노라마처럼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 그랬구나. 자녀에게 했던 행동들, 또 본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깊이 느끼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 학교에 와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냥 그 건전가요 한 곡만 불렀는데도 그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아버지 학교 정말 훌륭하네요. 또 한 가지는 네네네.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진행자는 그렇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춘천에서 강원도 인제 현리까지 가려면 네네.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거기를 매주 2번씩 가는 거죠. 기도 모임 때 가고 오. 그다음에 토요일 날 가고. 아, 그렇군요. 네네. 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은행을 만진 적이 있어요. 은행. 아, 은행이요. 은행에 약간 네네네. 독성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때는 그렇게 은행을 만져도 독이 오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독이 오른 거예요. 아, 약간 알러지 같은 반응이 네네네. 있었네요. 얼굴에 막 독이 오르는데 어, 이 진행자로서 무대에 서는데 네네. 얼굴은 막 불긋불긋하고 막 그런데 막 내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 진행자로서 이게 되겠나. 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 보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쉽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극복하면서 아,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학교를 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그 18년 동안 계속 꾸준히 섬겼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학교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지부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그런 스텝으로 섬기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많은 사례자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참여한 형제분들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변화되신 형제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진행자로 있을 때 한 형제님이 네. 3주차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차에는 늘 트렁크에 칼을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대체 칼은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어머니를 뭐 폭력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지 않고 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그거를 시행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차에다가 항상 칼을 가지고 칼을. 다녔대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아버지 학교를 한 거죠. 아,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자기가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1주차, 2주차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가 됐더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시인하고 자기가 그런 마음을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아,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형제님은 그 이후로 아마 좋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우, 네. 어쩌면 이렇게 칼을 들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3주차 때 진행하면서 그 나눔을 했다는 게 아버지 학교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네네. 대부분은 좋은 아버지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아버지 학교라면 좋은 아버지들이 더 좋은 아버지 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 개 중에 이제 극소수가 이제 그런 분들도 오시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뭐 이혼 위기에 있으신 분들 음, 뭐 그런 분들도 아버지 학교 오셔서 마음이 변화돼서 네네. 다시 이혼을 내려놓고 다시 뭐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자신이 어떤 변화된 그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또 돕는 손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실제 이렇게 그 변화를 가기 위해서 많은 스텝들이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도움들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그런 각 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팀들이 있나요? 네. 우선 노래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팀이라고 아,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장팀. 이 조장들은
각 테이블에서 지원자들하고 최일선에서 만나죠. 아, 그런 그렇겠네요. 조장팀. 그다음에 관리팀은 아버지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식사, 주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그런 아, 관리팀. 행정 제반적인 거. 네네. 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양한 팀들이 이렇게 같이 섬기니까 그러면 기수당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스태프들이 계시는 거죠? 스태프들은 한 30명 이상 정도 되고요. 한 아, 기수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100여 명이 넘게 스텝을 한 적도 100여 있습니다. 명이요. 네네. 와,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부족하다랄까? 한 30명 정도의 스텝이 적당한데 좀 네네. 한 25명일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참여자의 숫자에 따라 좀 스텝의 수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스텝의 수는 보통 한 30명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이제 지원자들은 뭐 그때 경우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아, 네. 그렇군요. 아우, 정말 그 30명이라는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영혼, 또 한 남자가 바뀌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게 정말 귀한 사역이 아닌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팀에서 이런 스태프들 참가자들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른 뭐 팀들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텐데 모이기 전부터 또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보기도 팀들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하나요? 예. 중보기도 팀에서는 이제 일단 스태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아, 스태프들도 스태프들. 기도 제목을 써서 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써진 거는 다 중보기도 팀으로 넘기고, 네. 그다음에 지원자들도 중보기도 제목을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원자들 중에는 그 지원자의 아내분들, 그분들도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네.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중보기도 팀에서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에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도의 제목들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술을 끊게 아, 술을 해달라. 끊게 그다음에 이제 해달라. 담배를 끊게 해달라. 담배. 그다음에 건강 문제. 아, 건강 문제. 예. 실제로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다양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 많은 그런 팀들이 노력하고 돕는 일들을 통해서 또 4주차 되면 신앙적으로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콜링이나 신앙적인 도전 같은 것들도 이 아버지 학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나요? 네네. 이제 4주차가 되면은 1차 콜링을 하게 돼요. 아,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녔지만 좀 소홀하거나 좀 멀어져 있었던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한 번 더 재결신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옵니다. 한 20% 실제 정도가 와요. 아, 네네. 그렇습니까? 아,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게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5주차에 또 한번 콜링을 해요. 아, 또 5주차 때요. 네네. 아, 그때는 주로 예비 신자들, 교회를 안 네. 다니는 사람들을 더 중심으로 콜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 99% 이상이 결신을 합니다. 와, 네, 그래서 그 개설교회에 주로 머무르는 분들이 많고 네. 아니면 이제 본인의 집하고 가까운 아, 그런 교회에 그렇군요. 다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한 남성이 바뀌고 신앙을 갖는 것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실제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분들, 그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에 뭐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뭐 사역자가 되거나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99점 그 정도의 어떤 결단이 있다면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수료하신 분 중에 네네. 은혜를 많이 받은 분 중에는 실제로 목사님이 되신 분도 아, 있고요. 목사님이 되신 분이 네네. 계시나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도 아, 있어요. 선교사님으로요. 그 중에 이제 춘천 일기를 수료한 네네. 송정희 형제님이 계시는데 아, 송정희 네, 형제님이요. 이분은
사실 아버님이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네. 우리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축복 네. 기도를 하는데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자기는 기도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아버님 산소를 찾아간 겁니다. 이 형제님이. 아. 그래서 아버님 산소에 자기의 머리를 대고 아.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해준 것처럼 아, 그랬군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거를 하고 네.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형제님이 나중에는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아, 진짜 참 귀한 일들이 이 아버지 학교 안에서 많이 일어났네요.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두란노 아버지 학교 춘천지부 염노섭 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부장님, 그러면 언제 이 지부장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2019년부터 지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2019년이면은 약간 코로나 있었던 그때 아닌가요? 2019년 아마 2월, 3월 네네네네네.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럼 몇 대 지부장님이 되신 거죠? 아닙니다. 다시 해야 되겠는데. 아, 다시. 예. 자, 우리 지부장님은 그러면 언제 지부장님이 되신 거죠? 2019년부터 지부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아니고요. 아, 네네네.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아, 제가 이제 지부장이 되면서 59기, 네네네. 60기를 했어요. 춘천 59기, 아, 60기.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되면서 네네. 춘천 61기를 중앙성결교회, 춘천 중앙성결교회에서 네네네. 하려고 진행 중에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아, 그랬군요. 그 당시 때 되게 좀 많이 영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또 모든 사회적으로 침체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떠셨어요? 지부장 맡으시면서? 그때는 뭐 본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죠. 2명, 4명도 모일 수 없었던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그냥 그 임원들끼리만이라도 이렇게 뭐 네. 가끔 모이는 정도 전혀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학교를 또 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아버지 학교는 끝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어떤 걱정도 했었고 네. 이제 그 아버지 학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네. 생각들도 서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같이 임원들끼리 교류하고 또 같이 그 준비가 하는 과정들이 그래도 어려운 시기인데도 같이 모여서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 3년여 공백이 지나고 새로운 기수들이 좀 시작됐을 텐데 어떻게 개설되고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네네네. 61기를 다시 개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 하고 61기를 하려다가 중단됐던 네네네. 춘천 중앙성결교를 갔죠. 아, 이제 장기동 목사님께서 아, 장기동 목사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벌써 1년 계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잦아들 줄 몰랐죠.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중앙성결교회에서 교회로 옮겼어요. 저희가 다른 교회로. 아, 그래서 그랬군요. 춘천 초대감리교회.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61기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렇게 이 공백기를 갖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많은 스태프들이 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스태프들 중에 이렇게 조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 혹시 이 열심히 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기억나는 분들 계시나요? 네, 이제 저희가 61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스텝 구성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텝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한 3년간 쉬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좀처럼 스텝 구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것 그 중에 같아요. 이제 조장 스텝 구성을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신창균 형제님 네. 전화를 드렸죠. 조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본인이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지난 겨울에 본인이 많이 아팠다. 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배에 대장에 용종이 12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 엄청 많이 네, 생기셨네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요? 그랬더니
10개는 이제 다 제거를 했고 네. 2개는 목숨의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제 지금 네네. 회복 중에 있다. 아, 약도 계속 그랬군요.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전화한 목적이 아, 그렇죠. 조장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거였는데 이분한테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신창균 형제님이 전화는 왜 하셨어요? 이렇게 아, 질문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분 장로님이시거든요. 아, 장로님 그러시군요. 사실은 조장이 몇 분 필요한데 지금 조장이 부족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 형제님께서 조장이 없으면 해야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렇지만 걸어 다닐 수 있고 네. 또 약 먹으면 움직일 수 있다. 오. 조장이 없으면 할 수 있다. 와. 이 얘기를 할 때 그때도 많이 가슴이 무너졌지만 그 주가 고난 주간이었었어요. 아, 그랬군요. 고난 주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그 형제님이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런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아버지 학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닌가. 네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네네. 때마침 또 그때 주보에 그런 글을 썼어요. 간디가 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해하는 요인, 우리의 생활을 침해하는 요인, 그래서 7가지를 간디가 얘기했대요. 아.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가 그 희생 없는 종교.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그 형제님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랬군요. 네, 그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아유, 그러면 또 그와 같은 그런 자신을 희생하고 또 힘든 가운데도 또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는 그 형제님으로 인해서 60일기가 다시 또 잘 진행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지금 춘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수는 몇 기이죠? 예, 춘천 60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60일기 관련돼서 좀 홍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들에게요. 네, 이제 다가오는 5월달 가정의 달이죠. 네네. 5월 13일 토요일부터 6월 10일까지. 네. 토요일만 하면은 딱 5주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5주 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네네. 시간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저녁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저녁은 저희가 제공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어렵게 열리는 아버지 학교이니만큼 그러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좀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 교회에서 지금 하게 되죠? 예, 초대교회에서 60일기를 하게 됩니다. 아, 60일기를 하고 그러면 참여하려면은 회비는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건가요? 예, 그 회비 등록비는 네네. 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3년 만에 이제 다시 공백기를 거쳐서 이제 60일기를 진행하는데 몇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지금 5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50명이요. 네. 아, 지금 뭐 준비되어 있는 많은 이 아버지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인터넷 검색창에 네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렇게 치면 그 본부 네. 아버지 학교 본부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거기에 입학란에 그곳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네.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새롭게 그 61기를 춘천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볼 때 이제 3년의 공백기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61기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두란노 아버지 학교 춘천지부 염노섭 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부장님은 언제 그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데요. 예, 저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30세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30세 때 이런 신앙
시작하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 아내가 네네.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네네. 이야기하니까 일단 교회부터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니 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결혼을 그렇죠, 하겠다는데 그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래서 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제 인천 송현 성결교회. 아, 인천 네. 송현성결교회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려고 아침에 이제 갔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기 죄송한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열심히 다니는 건가요? 그랬더니 젊은 양반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게 아,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네네. 다니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다니는 건가요? 그랬더니 열심히 다니는 거라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는 첫 신앙생활이 새벽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아, 네. 새벽기도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응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예. 어쩌면 이 새벽기도로 신앙생활을 거의 그러면 아내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은데 새벽기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부장님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이게 그 처음 새벽기도를 가다 보니까 네네. 그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갔어요. 아, 새벽에. 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네네. 토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를 간 거예요. 근데 아, 아무도 없고 문까지 잠겨 있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이상하다. 왜 새벽기도에 아무도 없지? 알고 봤더니 그날은 새벽기도가 없는 날. 일주일 중에 아, 딱 하루가 없는데 그날 새벽기도가 어, 없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큰일 났네.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음, 어떻게 하지? 그런데 때마침 제 머릿속에서 네. 그 안양 쪽 거기에 가까이 갈멜산 기도원을 제가 알고 갈매사 있었어요. 기도. 예, 예. 거기를 네네네.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거길 갈까? 그래서 아, 운전을 해가지고 그 그렇군요. 새벽에 거길 간 거예요. 거기 아,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네네.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새벽 아, 기도를 했죠. 그러셨군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대부분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갖기 어려운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유, 새벽기도 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에서 네. 보통 말 잘 듣는 아이, 모범생 뭐 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은데 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네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뭐 회개하고 싶어서가 오, 아니라 네. 저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살아온 삶에서 네. 작은 잘못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그게 그러셨군요. 얼마나 사무치고 괴로운지 네. 눈물이 막 펑펑펑펑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이게 사실 제가 내성적이고 잘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소리를 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아, 주변에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막 여러 사람이 네네네. 있는데 네. 아유 큰일 났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막 엉엉대고 울고 네. 심지어는 나중에 며칠 지났을 때는 뒹굴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괴로운지. 어. 막 내가 나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했는가. 아, 그랬군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제 몸에다 손을 올려놓고 어. 같이 기도를 해주고 막 그랬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나 보다. 웬걸. 그 어. 다음 날 가면 또, 그 다음 날 가면 아, 또 그랬군요. 아마 30일 내지 40일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땅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네네. 하는데 음. 그 방석이 저의 손수건이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방석에다 대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네. 기도를 했던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새벽 기도에 그 긴 기간 동안 매일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게
아, 정말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그러면 사모님 때문에. 예, 제 아내가 네. 신앙이 참 좋고 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군요. 했는데 네. 가장 그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던 아, 거예요. 예. 그랬군요. 아, 사모님의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 모습이 또 지금의 우리 지부장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우리 지부장님 특별히 사모님 이 칭찬할 만한 이야기도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사실 네네. 뭐 같은 교사였지만 네. 가정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오래전에 그 풍이 아, 있으셨었고 또 예예. 어머니는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소녀 가장도 아닌데 소녀 가장처럼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을 의지를 많이 했죠. 아, 그랬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한 10년 넘게 이렇게 풍으로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수발을 거의 이제 아내가 이렇게 아, 해왔고 그러면서 늘 아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옆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런 것들이 네. 있다 보니까 네. 뭐 저에게는 당연히 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게 우선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아, 네.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도 같이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음, 어떤 일을 그러면 지금 같이 하고 계시죠?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는 네네네. 아버지들이 다기 때문에 그렇죠, 제 그렇죠. 아내는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네. 중보기도 할 때 보면 중보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것 중에 지금 어느 조에 지원자가 한 명밖에 안 오고 있다. 5명 아, 중에 뭐 한 명밖에 안 오고 4명이 안 오고 있다 그러면 조장님이 급하잖아요. 그 그렇죠, 기도 그렇죠, 제목으로 그렇죠. 저희 조에 지원자들이 오지 않고 있는데 아, 오게 해달라 이렇게 막 그때 기도 제목 올려서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기도하고 네. 그리고 나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어, 그조 지금 지원자가 어떻게 됐냐. 아, 그러면 4명 다 왔다. 그 바로바로 그 기도 제목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와,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부 학교. 이제 네네네네. 아버지 학교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부 학교가 있어요. 그 네. 거기는 부부가 조장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부부가 같이 조장도 하고 또 부부가 아, 같이 진행도 하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다. 아, 우리 사모님 맛있는 거 많이 음, 사드리셔야 되겠는데요. 아, 진짜 이 사모님이 또 아버지 학교에 또 같이 또 중보기도자로 또 협력자로 조력자로 함께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지부장님이 또 그만큼 또 아버지 학교를 사랑하고 또 돕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아마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그런 시간들이 좀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이번 그 아버지 학교 우리 3년 만에 다시 준비하고 있는 60일기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떤 기대가 있는지 진짜 지부장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우선 우리 그동안의 스탭들, 아, 이 네네. 스탭들이 다시 아버지 학교 현장으로 와서 그 예전의 그 열정, 또 그 네네. 사명감 이런 어, 것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네.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60일기 하면은 사람의 나이로 생각하면 6회갑. 아, 그러네요, 네네 그런 어떤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회갑이라는 어떤 그런 기수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첫 마음, 아, 처음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군요.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지원자가 오셔서 좋은 아버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스태프들 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 지부장님의 기대감은 특별히 60일기가 어떤 이런 기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마음 가지고 계셨던 게 있으신가요? 아,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네, 사실 아버지 학교가 지금 춘천만 해더라도 60일기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춘천 지부에서만 한 3,300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그렇군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 30여 명 이 정도 남짓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그 많던 수료자들은 다 어디 갔고 그때 그 열정적으로 했던 헌신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 아버지 학교 하면 이제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아버지 학교 수료하지 않은 분들이 보면 뭐 아버지 학교를 한 사람이나 아버지 학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겉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깊이 있는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 아버지 학교의 그 인상이라든가 그런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뿐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원자들이 자칫 네. 우리 그런 이미 수료했던 그런 아버지들을 보고 에이 뭐 아버지 학교 효과도 없어. 해봐야 뭐해.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아, 그게 제 그렇군요. 사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아,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아,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춘천지부 60일기 과정이 이제 시작될 텐데 이런 분들 꼭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대상자분들이 있으면 좀 참여해 달라는 그런 동료의 메시지와 다시 한번 그 일정이랑 자세한 안내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버지 학교에 꼭 오셔야 될 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저희 교회도 많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 또는 자매님 네.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 보면은 오랫동안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 좀 교회에 오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막 20년, 30년, 40년 그런 분들 계시면 그 남편분의 성함을 써서 네. 우리 아버지 학교에 일단 신청을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전화 케어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 꼭 이번에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동안의 20년, 30년, 40년의 어떤 결과가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교회마다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아요, 예비신들, 맞아요. 혹은 누구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분들 성함을 써서 신청을 하시면 매우 좋고요. 네네. 네, 그런 분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이제 뜨뜨미지근하게 식은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 맞아요. 아버지 학교 하면 신앙적으로 뜨거워집니다. 음. 네, 이런 분들 꼭 신청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이혼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의 어떤 그 부부간의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 네네네. 이런 분들 신청하시면 다시 예전의 그런 부부로 네.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들 예비 아직 신랑 신부. 결혼은 안 했지만 네네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네. 곧 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리 예방 주사식으로 맞아. 아버지 학교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난 아버지도 아닌데 뭐 그래서 아버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죠. 신청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아버지, 남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뭐야 자식 다 컸고 이제 교육도 다 했는데 뭐 내가 뭐 할아버지 학교는 모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 학교는 사실은 본인의 회복, 본인의 치유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벌써 둘째,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학교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연령에 관계없이 네네.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날짜는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고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노섭 지부장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60일기 춘천지부 과정에 많은 남성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교회에 참여 대상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전도 대상자분들, 또 실제 현실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이제 아버지가 될 예비 우리 신랑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청취하시는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또 주변에 이 춘천에 이 아버지 학교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랜만에 준비되어서 또 이루어지는 학교이다 보니까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두란노 아버지 학교 춘천지부 염노섭 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